안녕하세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대꿈놀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대꿈놀이의 메인 MC 대꿈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왔는데요. 바로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졸업생 최영준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영준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 오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네, 저는 성균관대학교 전자전기공학부 학사 졸업생이고 현재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시군요.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의, 저희의 영상 내용은 바로 게스트 분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MC로서 질문을 먼저 드리고, 그리고 게스트분님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마음껏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대학교 때 로봇 동아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혹시 동아리는 어땠나요? 네, 대학교 1학년 때 로봇 동아리에 관심이 생겨서 로봇 동아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관련해서 이제 로봇 코딩을 동아리 때 해봤는데 이게 이제 너무 좀 관심이 있었고 재미도 있어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느낀 것은 동아리에서 굉장히 이제 활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일단 저도 같이 이제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죠. 예를 들어서 이제 세미나 활동 때 동아리에서 이제 로봇을 만들기 위한 기초적인 교육을 좀 시켜줘서 예를 들어 뭐 아두이노라는 이제 MCU를 가지고 프로그래밍도 해보고 또 그런 걸 세미나 때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시 활동 때 이제 선배들 그리고 동기들이랑 같이 작품을 또 만들어가지고 발표도 하고 그런 활동을 했죠. 어, 그러다가 군대를 갔다가 또 와서 또 들어가는데 사실 군대 갔다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낯설더라고요. 1년 반을 이제 휴학을 한 셈이니까 네, 그때 이제 동아리를 다시 들어갔는데 다 처음 본 사람들이긴 했는데 이제 제 아는 선배가 한 명이 이제 동아리 계속 한 선배여서 되게 운영진 분이랑 연결을 해줘가지고 또 되게 잘 적응을 했습니다. 이제 운영진들도 같이 친해지고 그러다가 이제 3학년 때는 회장을 하게 됐어요. 회장을 하게 됐는데 또 맡은 일이 있으면 되게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서 예, 세미나 활동도 원래는 제가 이제 교육 받는 입장이었다면 회장이 돼서는 활동을 주도를 하면서 세미나를 해주고 그렇게 해서 동아리를 이끌었죠. 근데 이제 느낀 거는, 어, 사실, 이렇게 뭔가를 잘해가지고 아니면 좋아해가지고 동아리를 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뭐, 운동을 좋아하면 운동 동아리를 하거나, 뭐, 악기를 다룰 줄 알면 악기 동아리를 하는데, 로봇 동아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하는 사람들 많긴 했는데, 저는 그보다는 잘 못해가지고, 약간, 열심히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하니까, 같이 이제 좀 따라갈 수 있는, 그분들과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팀원들이 회원들이 되게 뭐 학교에서 거의 엘리트들도 많았고 열심히 그냥 학생회도 하고 뭐 학술 활동하고 싶어서 동아리 활동하는 사람도 있었고 되게 다양해가지고 근데 저는 어, 이렇게 적극적인 스타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딱 주어진 일 열심히 하자 이런 느낌으로 이제 회장 일을 맡았으니
뭐 세미나, 전시회, 뭐, 뭐 또 여러 가지 있죠. 그런 것을 주도를 하고 또 대회도 팀 빌딩해서 좀 대회도 같이 나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재밌었을 것 같아요. 동아리를 한다는 게, 마음 맞는 친구들과 또 작품도 만들어 보고 발표도 하고 하는 것이 굉장한 또 노력이 필요하고 성장을 하기 때문에 되게 열심히 또 동아리 활동을 하셨네요. 다음엔 또 로봇 코딩 학원 아르바이트도 하셨다고 하는데 그건 어떠셨어요? 네, 로봇 코딩 학원에 또 중학교 동아리 외부 강사로 있던 분이 어, 저를 계속 연락을 유지를 하다가 대학교 들어오니까 갑자기 그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로봇 코딩 학원이었는데 거기에 저를 좀 해보라고 권유를 하셔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또 한번 느낀 게 음, 첫 일이었고 그게 또 신입사원의 마음을 좀 알게 됐어요. 예를 들어 제가 제일 어렸고 또 다른 동기나 이제 선배 선생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좀 나이가 저보다 그래도 더 많아가지고 그때도 역시 이런 적극성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같은 이제 선생님들끼리도 자기의 수업 방식 그리고 수업 현황을 공유를 하고 그에 맞춰서 다른 선생님도 같이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적극적이지 못하면 이 수업 자체가 운영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 느낀 것은 일을 잘해야 되구나. 잘 해야지 좀 인정받는데 열심히 좀 하긴 했는데 뭐 좀 적극적으로 선생님들과 친해지려고 하고 그랬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진 못했어가지고 약간 좀 아쉬운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또 일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또 초등학생들에게 좀 제가 이제 열심히 PPT를 준비해서 좀 알려주고 로봇에 필요한 코딩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는 부분이 어, 나름대로 재밌었고 일 경험으로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되게 일도 해보시고 동아리도 열심히 하시고 되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열심히 사신 것 같은데 군대도 갔다 오셨는데 이제 사격 지휘병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거 군대는 좀 어떠셨나요? 네, 군대도 이제 그냥 일반 병으로 갔다가 투병부대에서 어, 보직을 이제 선정을 받았는데 어떻게 제가 좀 수학을 잘한다고 하니 사격 지휘병을 해보라 해서 받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작전 때 그 포가 이제 사격을 해야 될 때 필요한 이제 포 각도, 포 방향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사격 지휘병이 다 일일이 다 계산도 해야 되고 또 컴퓨터 같은 게 있어요. F1이라고 거길로 또 직접 재원 넣어가지고 자동 계산도 해보고 해서 그 계산이 맞는지 확인하고 사격 실시를 이제 하는 건데 뭐 그런 거는 뭐 사실 작전 때 필요한 거고 그거 말고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근무는 상황실 근무가 전부긴 하죠. 상황실에서 계속 뭐
훈련 상황 아니면 작전 상황, 실제 상황이 있으면 그거를 상황병이 받고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거 하고 사실 뭐 꿀보직이었죠. 네. 그 속에서 사실 군대가 뭐 보직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 환경과 그 빡빡한 이 환경과 빡빡한 생활 이게 참 요즘 군대는 좀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 부대를 써서 그런지 음, 그거는 좀 안 좋았던 것 같고 나머지 뭐 적응하기에는 훌륭했던 곳이었다고 생각해요. 예, 간부님들도 너무 좋았고 지금도 사실 뭐 단톡방 있어가지고 가끔 동기들이랑 연락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어, 사격 지휘병에 대해서 좀 알게 됐는데요.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혹시 취미로는 보드게임, 당구, 그리고 책 읽기를 말씀하셨는데, 어, 왜 좋아하게 됐고, 얼마나 좀 잘 하시는지 좀 알려주세요. 보드게임은 일단 네 보드게임을 일단 어, 친구가 보드게임을 좋아해가지고 몇 번 해보다가 보드게임 카페도 같이 가보고 하니까 되게 재밌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고 뭐 스플렌더랑 뭐 루미큐브 같은 숫자 놀이를 좀 좋아합니다. 보드게임을 근데 어려운 게임은 또 못해요. 같이 하는 재미가 있어서 보드게임 좋아하고 당구도 사실 뭐 당구장이 되게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할 거 없으면은 당구하고 그 포켓볼 되게 좋아해요. 포켓볼 자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언제든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책을 읽긴 하는데 책도 되게 좋아하게 됐어요. 최근에 뭐 소설 시간 여행자의 아내 그것도 되게 재밌게 봤고 어, 소설을 읽다 보면 또 느끼는 게 어, 뭐 사람 간의 관계 뭐 사랑 뭐 이런 얘기 많으니까 되게 감정이입 되죠. 감정이입하고 사색도 많이 합니다. 되게 취미 활동도 많이 하시고 하셔서, 저도 책 좋아해가지고, 나중에 어떤 모임이 있다면 같이 한번 만나고 싶네요. 네, 이어서, 취업에 대한 그런 고민이 있으시다고 하셔서 그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취업, 좀 준비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혹시, 취업 준비는 어떠셨나요? 네, 제가 이제 취업 준비를 저번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고 지금 6월, 7월이니까 상반기 거의 끝나가죠. 그래서 거의 1년 정도 한 거라고 보는데 어, 음, 사실 최종 면접까지 몇 번 갔는데 이제 잘 안 되더라고요. 최종 면접 때 떨어졌어요. 좀 아쉽긴 해요. 예. 근데 그게 뭐 될 사람이 되고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게 맞아서 저 스스로 부족함을 느끼고 있죠. 그때 면접 때 물어보신 게 면접 때 좀 피드백을 좀 받았어요. 뭐 음, 그때 느낀 게 나는 음, 진짜 잘하는 게 뭐지? 잘하는 게 뭘까? 약간 다른 사람들에 비해 잘하는 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사실 그거를 면접 때 보는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은 사실 뭐 공부가 사실 뭐 모든 사람들에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자기가 살면서 정말 잘을 하거나 아니면 좋아해서
엄청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본 게 있으면 그게 면접 때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을 회사에서는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사실 주변에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 적극적인 사람이 있다면 되게 좋잖아요. 뭐 분위기도 좋고 일도 같이 하는데 되게 도움도 많이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아 회사에서도 이런 인재상을 뽑으려고 하는 게 딱 그 논리대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려면은 제 잘하는 게 뭔지를 그때 어필했어야 되는데 사실 되게 잘하는 게 많다고 생각도 했었고 못한 게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 이제 잘 안 되다 보니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저 스스로 고민을 많이 했죠. 네, 잘하는 게 뭘까? 음, 잘하는 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영어도 열심히 준비해서 영어 시험을 봤는데 토익도 855 정도 나왔어요. 근데 그게 요즘은 또 다들 그 이상은 봤기 때문에 예, 다들 상향 평준화가 됐고 또 전공도 공부 열심히 했지만 뭐 학점이 엄청 높은 것도 아니고 또 운동이나 뭐 이렇게 예체능 쪽도 열심히 뭐 좋아한 적은 있는데 막 잘하는 축에 들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 약간 뭔가 자기에 대한 확신도 없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 그런 게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잘하는 게 뭘까? 잘하는 게 뭘까? 계속 고민을 해봤는데 한 가지 잘하는 게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 보이는 것, 제가 이제 잘 보이는 것을 잘하는 것 같아요. 뭔가 딱 봤을 때 느낌? 그게 뭐냐면 좀 사람이 모나 보이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범해 보인다. 그게 어떻게 보면 장점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장점이 될 수 있고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예를 들어 제가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있어요. 잘한 게 있다면 그거를 자랑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자랑을 안 해요. 자랑 안 하고 그냥 별거 아닌 걸 했다라는 듯이 얘기를 하니까 평범해 보이죠. 근데 제가 뭐 잘못을 했고 잘못한 게 있고 막 뒤처지는 것 같고 뭐 한다고 하더라도 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난 평범한 거야. 다들 그래라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 잘못을 빨리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내가 뒤처지는 것을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회복하려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음, 얘기를 들어보니 취업 준비를 하다가 되게 깨달으신 것도 많고 되게 성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것? 그게 장점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장점을 또 잘 부각을 시키고 잘 또 갖고 나가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사회생활에서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란 것 같고, 음, 그게 또 자기가 뭐 슬럼프에 빠져도 빨리 회복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취업 준비를 또 하실 때 이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하시다 보면 분명히 꼭 좋은 이제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 대꿈놀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대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